노련이 바다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죽음을 울부짖었죠. 하지만 전 보았습니다. 연기 너머로 사라진 건 그의 시신이 아니라 조선의 복종이었다는 것을. 적막한 대장선 깊은 곳, 촛불 하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죽었다던 통제사께서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성웅의 자애로움이 아닌 곰주린 맹수의 그것이었습니다. 명나라 질린 제독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수천 개의 왜군 수급이 든 괴짝이 넘겨졌죠. 침묵의 대가는 명예 방관, 그리고 통제사의 자유였습니다. 키를 돌려라. 남해의 파도를 뒤로하고 뱃머리는 북쪽, 한양을 향했습니다. 충성심이 타버린 자리에 남은 건 이석은 왕조를 끝내겠다는 시린 칼날뿐이었습니다. 서해의 안개는 자욱했습니다. 300척의 함대는 유령처럼 수면을 미끄러졌죠. 우리는 더 이상 조선의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심장을 겨누는 창끝이었지. 해안가 백성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죠. 죽은 자가 돌아와 산자들의 고열을 짜내는 자를 심판하러 온다는 소문 말입니다. 선조, 그 비겁한 왕의 이름이 병사들의 입에서 침처럼 뱉어졌습니다. 의주로 도망쳤던 발자국마다 백성들의 원한이 고여 있었으니까요. 강화도 입고 수비병들은 무기를 버렸습니다. 통제사의 깃발이 휘날리는 순간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이 힘이 주인을 바꾸었다는 사실을요. 한강 수로를 거슬러 오르는 판옥선의 거대한 그림자가 민가를 덮었습니다. 한양의 물루가 떨고 있었습니다. 성벽 안의 왕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겠죠. 첫 발포. 천자총통이 괴놈이 도성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신호탄이었습니다. 낡은 조선이 무너지고 피로 세워질 새로운 제국의 개막이었죠. 노량진의 강둑은 방어선이 아니었습니다. 구병꾼이었죠. 배에서 내리는 정예병들의 발소리에 맞춰 한양의 딴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깊은 방, 왕은 문창살 너머로 비치는 그림자를 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한때 충신이라 불렀던 자들의 그림자가 이제는 죽음의 낫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성문은 밖에서 부서진 게 아닙니다. 안에서 열린 것이죠. 버림받았던 백성들이 직접 빗장을 풀었습니다. 진짜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의 군화가 대궐의 박석을 밟을 때마다 피물이 튀었습니다. 노랭의 피가 이제는 한양의 차가운 돌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운명이 움직이는 소리였죠. 입으로만 국가를 논하던 자들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영웅을 사지로 몰았던 그 혀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굳어버렸지요. 칼날은 말보다 정직했습니다. 통제사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음의 탈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이 썩은 세상을 도려낼 차가운 내수말입니다. 근정전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200년 왕조의 권위가 비명과 함께 찢겨 나갔습니다. 먼지 낀 공기 속으로 역사의 새로운 냄새가 흘러들어왔죠. 옥저 위의 왕은 초라했습니다. 비겁하게 살아남은 자의 눈에는 광기와 비굴함만이 가득했죠. 그는 눈앞의 남자를 보며 자신이 무슨 괴물을 키웠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뽑혀진 칼끝이 왕의 심장을 겨눴습니다. 외적의 목을 베던 그 칼이 이제는 민족의 고열을 빤 우두머리를 심판하려 합니다. 단 한 번의 휘두름이면 충분했습니다. 왕관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낡은 조선은 그날 새벽 죽었습니다. 그리고 핏물 위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강철의 제국이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왕관은 녹여졌습니다. 그가 원한 건 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질서를 부수고 다시 세울 뜨거운 용광로 그 자체였죠. 조정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죄악이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붓 대신 칼이 문서를 검열했고 반발하는 혀들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고무한 성리학의 논쟁은 끝났습니다. 도성은 거대한 병영이 되었고 한반도 전체가 바다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요새로 변모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이 돌아갔습니다. 이순신의 이름보다 더 무겁게 그리고 희망차게 대지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 사시는 사색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상전 노릇을 하던 대국은 이제 수평선 너머에서 일렁이는 이 바다의 괴물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거북선은 더 거대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방어용이 아니었습니다. 대륙과 열도를 집어삼킬 강철의 포식자들이 산맥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바다 건너 외놈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죽었다던 악마가 더 거대한 군단을 이끌고 그들의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보았습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 홀로 지도를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고독과 서늘한 집착을요. 그는 인간이길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기 위해 스스로 심장을 떼어낸 차가운 부품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죠. 우리가 알던 조선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피물 위로 온 바다를 지배하는 무자비한 해양 제국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족보가 타오르는 불길은 한양의 밤을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가문과 혈통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오직 전공과 실력만이 이 제국의 새로운 신분이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법을 논하던 자들이 오늘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섰습니다. 자비는 없었습니다. 통제사의 칼은 공평했고 그 공평함은 공포보다 더 서늘하게 다가왔죠. 서당의 아이들이 글 대신 통검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새는 모든 녹에서 총신이 되었고 조선의 심장은 거대한 풀무질 소리와 함께 다시 뛰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들을 도차에 심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왕의 접들을 찾아내는 자들. 이제 한양에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안전을 보장했죠. 시선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명나라의 압력은 거세졌지만 통제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경에 더 높고 단단한 성벽을 쌓아 올릴 뿐이었죠.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들에게 그는 살아있는 신이자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그가 손을 대면 수만 명의 목숨이 기꺼이 불꽃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바다는 이제 우리의 앞마당이 아니었습니다. 정복을 위한 출발점이었죠. 보지 못한 크기의 전함들이 매일같이 수면 위로 그 거대한 몸집을 드러냈습니다. 가끔 그분의 눈에서 지독한 피로를 봅니다. 완벽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강박이 그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 아닐까. 저는 그게 두려워졌습니다. 새로운 법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유교의 경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침서였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이라는 강철의 함성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닻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빼앗기 위해, 그리고 증명하기 위해 거친 파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역사의 다음 장이 피로 쓰여질 차례입니다. 유학자들의 곡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는 배고픈 백성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었죠. 이제 조선의 예법은 칼끝에서 나옵니다. 붓을 꺾고 지도를 폈습니다. 그의 야망은 한반도에 갇혀있기엔 너무나 거대했으니까요. 먹물은 곧 피가 되어 열도와 대륙의 국경을 지워나갈 것입니다. 지하 감옥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한때 만백성의 어버이라 자초하던 자는 이제 잊힌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왕관의 광채는 녹슨 철조각보다 못하게 변했죠. 과학은 신념을 대체했습니다. 화차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마다 낡은 세계의 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늘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불벼락을 내리니까요. 밤마다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통제사의 눈과 귀가 된 자들. 밀고와 숙청이 휩쓸고 간자리에 남은 건 오직 그를 향한 절대적인 공포와 복종뿐이었습니다. 대국의 칙서가 두 동강 났습니다. 에 대한 예우는 노량의 파도에 던져진 지 오래였죠. 이제 조선은 누구의 신하도 아닙니다. 스스로 태양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국의 함성이 대지를 흔듭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억지로 끌려온 농민이 아닙니다. 세계의 끝을 보러 갈 굶주린 늑대들의 군단입니다. 경제는 총구에서 나왔습니다. 강철의 제국이 발행한 화폐가 동아시아의 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금과 은은 모두 이순신의 바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별을 보았습니다. 그의 정복지에 한계란 없었습니다. 바다가 닿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새로운 제국의 영토가 될 것이라 확신했죠. 동산의 그림자가 바다를 덮습니다. 죽고 철혈의 황제가 군림하는 시대.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혹은 우리를 선택한 잔혹하고도 위대한 역사의 결말입니다.